네, 안녕하세요. 네, 마지막 발표 순서인데요. 저는 블랭크라는 팀에서 일을 하고 있는 김요한이라고 합니다. 저희를 먼저 소개하자면 우리가 살고 싶은 동네를 만듭니다라는 슬로건으로 건축을 전공한 팀원들과 건축을 전공하지 않은 팀원들이 같이 모여서 공간을 같이 다루고 있어요. 서울의 동작구 상도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지역에 있는 다양한 빈 공간들을 같이 지역 사람들과 사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전환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는 1인 가구 청년으로서 겪고 있는 많은 공간적인 문제나 관계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도 대부분 혼자 살기 시작하면 원룸에서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 이전에 거실이나 마당이나 부엌 같은 집안에 있었던 생활 공간들이 점점 더 축소되고 협소해지면서 집은 단순히 잠만 잘 수 있는 공간인 경우가 청년들에게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저에게도 그랬고, 그러면서 물리적으로도 굉장히 앞집에 누가 사는지 모를 정도로 고립되는 것뿐만 아니라 관계적으로도 점점 더 관계망이 없어지고 있는 문제들이 생기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들을 저희는 공간으로 좀 접근을 했는데요. 그래서 상도동에 처음 오게 된 거는 이제 동네에 있는 유휴 공간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혹은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환해서 그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마을 만들기 공모전에 응모를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도동에서 여러 주민들을 만나면서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도시재생 사업이나 주거환경관리 사업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정도 크기의 일이 아니라 굉장히 큰 단위의 일 말고 한 명의 청년으로서 혹은 건축을 전공한 학생으로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지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것이 우리가 이 동네 상도동이라는 곳에 와서 만났던 사람들과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굉장히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같이 밥을 먹고 요리를 하는 걸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원룸에 사람들을 초대하기는 굉장히 앉을 자리도 없고 침대에 앉아서 밥을 먹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는 이제 이렇게 문을 닫고 비어있던 그 샤시집이었는데요. 여기를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임대를 해서 직접 인테리어를 하고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커뮤니티 부엌으로 조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같이 밥을 해먹는 모임들도 많이 열었고요. 밥을 먹고 취미를 공유하기도 하고 공연 같은 걸 하기도 하고 부모님들이 오면 아이들을 데리고 동네를 한 바퀴 돌아보고 노는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되면서 동네에 점점 아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관계망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저희도 동네에서 할 일이 좀 많아지고 우리처럼 혼자 카페에 가서 일을 하거나 집에서 혼자 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랬을 때 같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동네에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두 번째로 그 옆에 만드는 공간이 청춘캠프라는 코워킹 스페이스입니다. 한쪽은 저희가 사무실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공간을 혼자 일하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나 1인 가구 청년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서 임대료를 쉐어하고 하는 형태로 같이 동네에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몇 년을 또 같이 일도 하고 밥도 먹고 하다 보니까 이 동네에 머무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가장 체감할 수 있는 필요한 공간들은 좀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저희 사무실 위에 2층, 3층에 있는 공간이 비게 됐어요. 원래 집주인이 살던 곳이었는데 이 집주인이 이사를 가면서 여기 집이 비게 돼가지고 여기를 같이 일도 하고 살 수 있는 공유주택을 만들면 좋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청춘파크라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2층에서는 함께 일도 하고 때로 서로의 어떤 재능을 바탕으로 다양한 협업들을 이루기도 하고요. 3층에서는 같이 일하는 사람도 있고 사는 사람도 있고 3층에서 살고 2층에서 일하는 식으로 좀 동네를 먹고 살고 일할 수 있는 어떤 생활 기반으로서 만든 실험들을 이 세 공간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내부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점점 더 동네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고 아는 사람이 늘어나고 같은 공간을 공유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 동네에서 좀 할 수 있는 일들이 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것들은 우리가 만난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자주 가는 가게들을 좀 기록해서 남겨놓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상도동 그 땡땡이라는 시리즈로 이 동네 잡지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사용하고 있는 공유 작업실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이 동네에서 어디를 가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좀 기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인터뷰에 참여했던 청년들이 그 다음 호에서는 에디터로 나서서 자기들이 자주 가는 동네 공간들의 사장님들을 직접 인터뷰를 해서 이 가게는 언제부터 생겼고 어떤 곳이고 여기가 뭐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꼼꼼히 인터뷰하고 기록한 잡지를 내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점점 이제 사람들이 취향이 또 있다 보니까 글을 쓰는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같이 모아서 상도동 그 소설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동네를 배경으로 한 어떤 에세이나 뭐 소설이나 시 같은 것들을 공모를 해서 이 글들을 모아서 상도동 그 소설이라는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작업 공간을 같이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다양한 재능을 가진 친구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요. 뭐 저희는 건축과 설계를 하기 때문에 인테리어 디자인을 하고 있다면 뭐 그래픽 디자인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림을 그리거나 일러스트를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글을 쓰거나 사진을 찍는 친구들도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랬을 때 잡지가 아니라 뭐 다른 방식으로 또 이 동네를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만들어 본 게 이런 굿즈 상품들입니다. 여기 써 있는 뭐 이런 글자들은 저희가 오가는 길목에 굉장히 오래된 가게들이 많았는데 거기서 그 간판들이에요. 간판들에서 따온 글씨들로 뭐 테이프를 만들거나 이 굉장히 큰 시장이 있는데 시장에서 쓸 수 있는 장바구니를 만들어 보거나 요 무늬나 요 문양들도 뭐 전통시장 대부분이 그렇겠지만 시장 양옆에 보시면 파라솔이 대부분 저런 오방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색깔들을 따와서 뭐 배지를 만들거나 테이프를 만드는 식으로 좀 동네를 새롭게 기록하는 작업들도 같이 했습니다. 뭐 이렇게 지도를 만들거나 벽화를 그려보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건축을 하고 설계를 하는 팀원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이런 동네에 가고 싶은 공간들을 만들 기회들도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었는데요. 여기는 대륙서점이라는 동네 서점입니다. 한 30년 정도 되었는데 서점이 점점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문을 닫으려고 이제 폐업을 준비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랬을 때 좀 여기 되게 오래됐고 정류장 이름도 대륙서점이었는데 여기가 없어지는 건 너무 아쉽지 않을까라고 막 이야기를 나누던 와중에 이 신혼부부가 이사를 오신 분이 있었는데 동네에서 장사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저희한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서점을 저기 뭐 폐업한다고 하시는데 그런 건 관심 없으세요? 했더니 다음날 가서 인수를 하겠다고 계약을 맺고 오셔가지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저희한테 물어보셨길래 그러면 뭐 기획이나 설계 같은 건 저희랑 같이 하고 운영을 나중에 해보시지 않겠냐라고 해가지고 같이 조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대부분의 처음 시작한 자영업자가 그렇듯이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서 설계비는 3년 동안 매월 책으로 받기로 해서 매년 책을 받았고요. 다행히도 3년 동안 문을 닫지 않고 영업을 잘 해주셔가지고 책도 읽고 서점도 가고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또 동네 이주여성지원연대라는 단체가 있어요. 뭐 베트남이나 동남아에서 이제 결혼 이민 오신 분들이 이혼을 한 후에는 굉장히 취약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분들이 뭐 임시로 보호하거나 뭐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시는데 이분들이 이제 한국에서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좀 식당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하셔서 저희랑 같이 이제 작업을 했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좀 뭐 디자인을 하는 다른 여러 청년 팀들이 모여서 이분들을 지원해서 베트남 음식점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여기도 설계비는 쌀국수로 제공을 받았고요. 자치구랑 또 이런 일들을 하기도 했는데요. 자치구에서 이제 오래된 가게들을 조금 리모델링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저희에게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뭐 굉장히 한정적인 예산이지만 이제 저희가 자주 가던 되게 오래된 분식점이었는데요. 여기 이제 할머니와 이야기를 잘 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좀 해드리고 싶다라고 했더니 흔쾌히 해주셔서 이렇게 밑에 보이는 것처럼 분식집을 깔끔하게 만들기도 했고요. 여기도 뭐 떡볶이를 굉장히 많이 제공을 받는 형태로 이렇게 늘려 나갔습니다. 사실 뭐 동네에서 만든 이런 가게들을 저희가 어떤 수익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요. 아무래도 저희가 직접 일도 하고 이 동네에 살고 있다 보니까 좀 동네에 가고 싶은 가게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이제
돈을 좀 적게 받더라도 우리가 직접 갈 수 있는 소비자가 될 수 있는 공간들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같이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도 저희 공유 작업실에 같이 입주해 있던 분들이 우리는 제로 웨이스트,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쓰지 않고 일회용품을 쓰지 않는 가게들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해서 저희랑 같이 협업을 해서 만들게 된 가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공간 혹은 협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공간들을 정리해 보면 2013년에 처음 만들었을 때는 공유부엌이라는 컨셉으로 누구나 와서 뭐 밥도 같이 먹고 취미 생활도 나눌 수 있는 공간이었지만 사실 지속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수익이 하나도 나지 않는 구조였고 뭐 저희가 이제 계속 시간을 투자해서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만들어내야 되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점점 힘이 붙이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공간들은 이제 입주를 해서 혹은 멤버십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었는데 이 공간들을 통해서 만난 사람들과는 관계가 굉장히 깊어지고 다양한 협업을 할 수 있었지만 사실 특정 계층 혹은 특정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쉽게 들어오지 못하는 좀 폐쇄적인 공간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런 한계가 있었고 저희가 지금 이제 곧 소개해드릴 공간은 커뮤니티 바라는 이제 정말 바입니다. 술집인데 여기는 조금 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비 공간이자 동네 가게이면서 운영 수익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형태로 새로운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공집합이라는 것도 저희가 일을 하고 있고 이 소개해드린 가게와 멀지 않은 곳에 직접 만든 공간인데 사실은 이 동네에 사는 주민으로서 너무 갈 만한 술집이 없다는 개인적인 욕망도 이 가게를 만드는데 굉장히 큰 걸 차지했어요. 갈 데가 없으면 우리가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막 술도 배우고 공간을 만들었는데 여기를 조성하고 운영하는 단계에서 굉장히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좀 열어두고 진행을 했습니다. 동네에서 일을 하고 저희 사무실, 그러니까 공유 작업실에 입주해 있는 디자이너가 브랜딩과 뭐 로고 디자인을 맡아주셨고요. 그리고 이 보증금을 이제 이 동네 사람들한테 펀딩을 오픈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동네 술집을 만들 건데 관심 있는 분들은 소액씩 투자를 해주세요라고 해서 한 30여 분 정도가 저희한테 투자를 조금씩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호스트라는 이름으로 소개를 하고 매월 이 투자하신 이 공간에 이 술집에 호스트가 돼서 하루 정도는 운영을 직접 해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날만 판매하는 어떤 메뉴나 술을 판매하기도 하고 그 호스트가 좋아하는 책을 소개하거나 뭐 아니면 아예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형태로 동네에 생긴 술집에 투자도 해보고 운영도 해보고 그리고 이렇게 수익도 그날 발생한 수익을 쉐어할 수 있는 형태로 공간의 조성과 운영과 수익까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만들었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공연을 하시기도 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시기도 하고 뭐 그날만 판매하는 술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방문율은 한 40% 정도 되고 주민들, 그러니까 걸어서 올 수 있는 곳에서 오는 주민들이 한 90% 정도 되는 동네 커뮤니티 바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내용들이 다 요 반경 500m 안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무실과 공유 부엌과 여기 뭐 바도 있고요. 이렇게 아까 소개해드린 식당과 공간들도 다 요 길에 있어요. 여기는 다 저희가 살고 있는 공간 집들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 주민으로서 당사자의 어떤 필요에 의한 공간들도 많이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상도동이 아니라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기반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상도동을 좀 벗어나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만든 공간이 이제 후암동에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1층과 2층은 좀 전에 소개해드린 공집합이라는 이름의 커뮤니티 바와 뭐 다이닝 바, 식사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을 하고 이 후암동에는 도시공감 협동조합이라는 이제 저희랑 비슷한 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 기업이 있는데요. 거기랑 협업을 해서 같이 공간을 임대하고 3층은 주민들이 대관해서 쓸 수 있는 공유 거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호스트나잇을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상도동에서 저희가 기반으로 하고 있는 로컬 커뮤니티와 동네 가게들을 연결하는 어떤 생활망들이 생겨났다면 후암동이나 혹은 또 다른 지역에서도 각각의 지역에서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 팀들과의 파트너십을 좀 더 늘려나가려고 하는데요.
기존에 있는 커뮤니티와 그리고 공시를 활용한 어떤 다양한 공유 공간 혹은 작은 로컬 가게들을 만들고 이 각각의 커뮤니티들, 각각의 도시 혹은 동네의 커뮤니티들을 서로 연결해서 좀 내가 살고 싶은 동네를 나중에는 선택해서 살아볼 수 있도록 하는 생활 기반을 좀 만들려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팀과의 협업이나 네트워킹도 굉장히 좀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요. 서울뿐만 아니라 좀 다른 소도시나 다른 지역에서도 먹고 살고 일할 수 있는 동네 생활 기반을 좀 협업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려고 계속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지금 목포에 있는 공장이라는 팀과 이제 괜찮아 마을 3기를 같이 진행을 하면서 이 목포라는 지역에서 좀 커뮤니티를 이루고 살 수 있는 청년들을 같이 모으고 지원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정리를 해서 소개해드리자면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은 이제 지역의 공시를 활용해서 먹고 살고 일할 수 있는 어떤 생활 기반을 만드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저희한테 이제 발표 요청을 들었을 때 우리에게 공동체가 왜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는데 어느 때보다 개인의 독립된 삶과 생활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기이지만 또 독립과 고립은 또 분명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동네에 가고 싶은 가게가 늘어나고 아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인사할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만으로 충분히 조금 더 살기 좋은 동네 혹은 더 안전해지는 안전한 동네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느슨한 관계망이 점점 많아질수록 개인이 혼자 감당하거나 개인이 혼자 해결해야 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들이 점점 더 공동의 문제가 되고 공동으로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네, 궁금하신 것들은 저희 인스타그램이나 홈페이지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찾아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